지난 29일이죠. 영장 허위 기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강행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만큼 설립 과정 내내 많은 진통과 우려, 또 잡음도 있었던 기관이죠. 올 1월 출범해서 이제 곧 설립 1년이 다 돼가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속칭 공수처죠. 이성윤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강행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29일에 강행했습니다. 이 공소장 내용을 그 이튿날 언론이 보도한 걸 두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사들이 작성한 공문서, 메신저,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에 이 고검장 기소 2달 전에 원 소속청으로 복귀했던 파견 검사들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 영장의 허위 기재 논란이 또 있었죠. 그 공수처의 이 고검장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 이번이 첫 번째 시도가 아닙니다. 26일에 사전 고지 절차를 어겼다는 항의를 받고 돌아간 적이 있었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압수수색 자체를 못하게 된 거고, 이제 안 한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물러갔다가 29일에 다시 온 건데요. 이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공수처 압박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특히 그 법률가들끼리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임세진 검사가 가만히 안 있죠. 공수처를 직접 방문했어요. 과천에 가가지고 수사 기록 확인을 위한 열람 등사 신청을 했다. 영장 청구 과정을 전부 공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가만히 맞고만 있진 않겠다는 거죠.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의 내용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영장의 피의자를 성명불상이라고 표현했대요. 성과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아직까지. 그리고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전달된 과정도 알 수 없는 방법이라고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데 누구냐랑 어떻게가 빠진 영장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금 공수처 차장검사랑 3차례나 근무연이 있다는 사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개인적인 연이 있을 거라는 개연성,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그 관계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여러모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영장 청구할 때 허위 기재 없었냐, 영장 내용이 이렇게 부실한데 영장이 어떻게 발부될 수 있는 거냐, 영장을 발부한 판사랑 공수처 차장검사 인연이 어떤 형태로든 작용한 게 아니냐, 심지어 이 혐의 적용이 타당하냐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현 정부 들어서 검찰은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 기소를 할 때 주요 공소 사실을 공개하는 걸 늘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가지고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첫 공판 전까지는 비공개다 이렇게 바뀐 시점이 언제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바꾼 겁니다. 이번 이 고검장의 경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것도 공개되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유출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대검감찰부가 6개월 동안 색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파봤는데, 공소장 열람 기록이 있는 사람 중에 당시 수사팀 검사가 한 명도 안 나온 겁니다. 사실 이쯤 되면 노골적으로 엮을 건덕지는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유야무야 됐던 건인데, 지난 5월이죠. 사세행위라고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를 20건 이상 고발한 그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의 고발을 근거로 공수처가 다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코드 수사가 아니냐, 표적 수사가 아니냐, 그런 의혹이 또 제기됐겠죠. 이건 다른 건인데, 심지어 최근에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통째로 수포로 돌아간 적도 있었죠. 그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했을 때인데, 김웅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압수수색의 정당한 절차를 모를 리가 없겠죠.
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준항고를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영장 취소됐습니다. 말하자면 그때 수집한 증거들이 전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또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에는 심지어 차장검사 이름을 오기했죠. 잘못 적어가지고 그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이성윤 고검장을 직접 소환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방식도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비서를 직접 보내가지고 자기 관용 차량 제네시스 G90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조사 기록을 하나도 안 남겼습니다. 이게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이 지금 주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 다른 법률가들 사이에서 말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앞으로 공수처가 조사하는 모든 수사 대상은 처장 관용 차량으로 직접 모셔올 거냐. 그래야 이게 정당한 주장으로 바로 서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지금 이 수사의 중심에는 이성윤 고검장이 계시죠. 다시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성윤 고검장이 먼저 수사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다른 검사들로부터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공수처가 그때 이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사팀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수사하는 거고요. 공수처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우려가 뭐겠습니까? 특정 세력, 정확히는 정권의 파수꾼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죠. 사실 아무리 공직에 있는 사람,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은연중에 또 그 사람이 보여주는 다양한 행보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친정부적 성향을 보이는지 아니면 공직자로서의 중립을 유지하는지 드러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에 부여되는 권한과 기능이 이 정부 입맛에 맞게끔 사람을 찍어내거나 혹은 보호해주거나 이렇게 하기에 너무 딱 들어맞는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가 됐어요. 사실 공직자로서의 공정성을 얘기하자면 윤석열 후보가 오늘날 대선 후보까지 이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기도 하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진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대표되는데 어떤 정부에서 일을 할 때든 간에 공직자로서의 공정성만큼은 잃지 않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직자로서 부여받은 직무를 임의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공직자도 아니고 검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 공정성이 주목받았던 게 사실인데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들이 거는 가장 큰 기대가 아마 이걸 겁니다. 기성 정치인들의 위선, 편가르기, 재편 챙기기에 정말 질릴 대로 질렸으니까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는 범죄의 구성 요건의 입증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법률가들의 평가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한 견제기구로 거듭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을 만들어내는 눈먼 칼이 되는 것은 아닌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